안녕하세요. 다들 잘들 지내셨나요? 제가 호주 블로그 올리고 나서 특별히 브이로그 영상을 찍지 않았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 일상은 똑같습니다, 항상. 근데 제가 원래 좀 3월이 좀 바쁘고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더 체력적으로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쉬는 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이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요새 키토제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 식이요법,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탄고지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 게 전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탄수화물도 하루에 억지로 20g 정도는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야채들, 그 다음 좋은 버터, 좋은 지방들을 기준으로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키링입니다. 이제 3주차 접어들어서 한 18일 정도 되었어요. 그동안의 이제 변화, 그리고 제가 키토제닉 다이어트,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들 같은 것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3주차에 접어들어서 큰 변화가 있었냐고 물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겠지만 2kg 정도 빠졌어요. 근데 저는 원래도 저체중은 아니기 때문에 제 기준의 2kg는 사실 한 3, 4일 적게 먹으면 빠지는 몸무게긴 해요.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해서 좀 초연해졌어요. 이게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처음에 딱 들어가면 계속 연달아서 생각이 났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배부르게 먹는 것을 좀 경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변화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 2주차,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는 아침은 안 먹거나 아니면 방탄커피 먹고 싶으면 먹고 그건 그냥 선택사항이었어요. 원래도 이제 간헐적 단식에 조금 익숙해져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요. 점심, 저녁에는 제가 먹고 싶은 고기류들을 양껏 먹었어요. 근데 그게 해산물일 때도 있었고 연어일 때도 있었고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시즈닝 많이 해서 먹었었어요. 갑자기 이제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먹었어요. 진짜 배불러 할 정도로. 삼겹살 먹으면 무조건 250g에서 300g 사이대로 먹고 그다음 더 먹을 때도 있었어요. 밖에서 외식할 때는 삼겹살 무한리필집 같은 데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계속 들어가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살이 찌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어도. 물론 미미하게 빠지거나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먹으면요. 근데 그렇게 한 2주, 한 12일, 13일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첫 번째 장점인데 오늘 낮에 티타임을 할 때 빵이랑 떡이 눈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냥 손을 안 대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먹고 싶은 거 조금 있다가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냥 항상 뭔가 눈앞에 있으면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별로 안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요리해서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지금 먹으면 배불러서 나중에 못 먹으니까. 그럼 또 식단이 꼬이고 또 제가 원하는 만큼의 좋은 지방을 섭취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안 먹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식 시간도 늘어나요. 오늘은 21시간 정도? 이것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싶은 게 없었어요. 식욕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따라서 살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막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식에 대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무게가 빠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4주를 하면 한 4kg 정도, 5kg 정도 빠지시는 분들이 있다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속도가 그 정도로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먹는 양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안 먹고 싶으니까 줄어들고 하면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다들 이 식이요법을 하시기 전에는 그럼 그냥 안 먹어서 빠지는 거잖아. 그럼 참는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저칼로리 다이어트 할 때랑은 달라요. 저도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8kg, 한 10kg 빼봤는데
정말 안 좋았던 게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더 살찌는 몸이 되고 제가 너무 고생을 하더라고요. 몸이 힘들고 못 먹으니까 단백질은 먹어도 뭔가 배가 차는 느낌이 특별히 들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속도는 조금 더 느릴지라도 우선 탄수화물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당이 당기거나 이러지 않아져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조절 능력 자체가 향상되는 느낌이에요. 아예 느낌이 다릅니다. 이건 진짜 한 2, 3주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진짜. 세 번째 장점은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요. 이게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장점을 다 수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장점, 첫 번째 장점이 빛을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을 해보셔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근데 이거에 반해서 분명히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은 사실 다이어트라고 생각했을 때는 모든 다이어트의 고질적인 문제지만 뭐 탈모, 변비 이런 것들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수반하긴 해요. 저는 탈모는 그렇게 심하진 않는 것 같고 변비가 조금 생기고 그 다음 생리불순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영양제나 아니면 탄수화물 양을 늘리거나 줄여가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카페나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에게 맞는 방식을 조금씩 찾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어리니까. 그리고 뭐 또 두 번째 단점은 초반엔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지방을 계속 사용하면 어쨌든 몸에 그러니까 그 탈수 증세라고 하던데 몸이 되게 건조하고 막 목이 말라요. 그래서 소금을 일부러라도 챙겨 먹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는 있다는 거. 근데 이 부분만 좀 잘 넘기면 괜찮아져요. 그다음 또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식비가 많이 들어요. 이게 저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막 진짜 싼 고기나 싼 야채 이런 것들로 사 먹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키토제닉 자체가 좋은 지방, 그 다음 좋은 영양소를 먹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야채도 웬만하면 친환경으로 먹고 있고 버터도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기버터로 먹고 있어요. 제가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샀던 재료들은 요 기버터, 요거 하나에 14,000원 정도 했고요. 아보카도 오일, 이거는 식물성 오일이 아니라 동물성 오일을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이거 구매했고 이거는 이제 방탄커피에 넣어 먹으려고 샀는데 이 정도 썼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튀길 때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이건 사용하는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얘가 되게 냄새가 심해요. 그 코코넛 냄새가. 그래서 이 친구를 주로 쓰고 얘는 방탄커피 먹을 때 자주 먹진 않지만 사용하려고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4개 사는 것 이외에도 또 이런 포션 버터나 아니면 커다란 막 250g짜리 버터 그런 것들도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돈이 생각보다 짜잘하게 초반에 한 1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이게 싸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막 유기농 제품 이런 식으로 보면 구매할 때도 무조건 뭐 버진 코코넛 오일, 뭐 엑스트라 이런 식으로 좀 좋은 등급을 사야 하니까 더 비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조금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진짜 사람이 기하식으로 안 먹지 않는 이상은 막 왜 다이어트 도시락 사고 하시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는 해요. 그리고 초반 2주는 진짜 많이 먹었다면 지금 한 2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식에 대한 욕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냥 굳이 안 먹어도 되겠는데? 그냥 지방을 조금 더 먹고 싶으면 그냥 굳이 고기로 먹지 않아도 되고 아보카도로 과카몰리 만들어 먹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어요, 사람이. 그러면서 식재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주로 식단은 여기 진주님이 쓰신 해피키토 키친 요거를 또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점심에는 도시락을 싸다니고 저녁에는 와서 해먹어요. 근데 옛날보다는 이제 3주차에 접어들수록 양이 점점 줄고 있고
이 정도만 먹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사실 너무 신기해서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한 60여 명의 구독자분들도 키토제닉에 대한 생각, 그런 걸 해보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에도 키토제닉에 관련된 영상이나 아니면 책, 뭐 지방의 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요리들도 이런 데다가 조금 사진 이런 것들도 띄워드릴게요. 탄수화물이랑 당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찍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먹고 싶은 사람, 저녁에 잘 때 아침에 일어나면 사과 하나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아침에 공복으로 있고 무언가를 먹지 않는 상태가 편하고 그런 삶을 조금, 이 삶의 방향,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변화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음식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추천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살이 더 빠지면 여러분들이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저도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정보나 아니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제가 어떻게 먹는지, 어떤 버터 사용하시는지 뭐 이런 거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 오븐 샀거든요. 이 저탄고지, 그러니까 키토제닉 하려고 물론 산 것도 있지만 진짜 너무너무 사고 싶었어요. 에어프라이어랑 오븐이랑 겸해서 되는 걸로 구매했고요. 그 이제 키토제닉에도 베이커리 하는 게 있어요. 탄수화물 적게 만드는 그런 것도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서 구매하게 됐어요. 앞으로 이런 걸로 어떤 음식 하는지도 보여드리고 또 재미있게 브이로그 영상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네, 그러면 다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오늘도 반가웠어요.